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언급에 친윤계에선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재보선 뒤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어질 텐데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자, 발언 세지는 한동훈 대표, 여당 상황,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언급에 대한 발언이 세지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 순방 귀국길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아무래도 출국할 때는 그 당시 재보선 지원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만 악수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다고요? 그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과거에는 30일 동안 한솥밥을 먹는 아주 절친한 그런 동고동락하던 사이였는데 당 대표가 되고부터 조금의 이런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장면이 악수를 잠깐 했냐, 오래 했냐, 아니면 어깨를 툭 쳤냐,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실 때는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갔는데 잠깐 악수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보시면서 이제 독대, 소위 말해서 독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독대를 진짜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날짜가 재보궐선거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독대 날짜를 이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같아서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한동훈 대표가 마중을 나가고 짧은 악수도 나누는 장면,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밥을 먹을까? 대화를 할까? 아니면 마중을 나갈까? 이런 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다면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망할 것이다를 걱정하기보다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 나라가 분열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여당이 또는 대통령실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없어지는 건 관여할 바 아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국민이 포기하는 수준에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촉구 여론에 한 대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이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를 좀 앞두고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해석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검찰 출신이고 평생 검사를 직업으로 삼고 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런 말의 뜻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판단하는데 검찰이 판단하는데 이것이 봐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혹시 국민들이 봐준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그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언론에 나와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된 이유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참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예. 지금 국감에서 번번이 민주당한테 수에서 밀려서 번번이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치는 그냥 봉사 직업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도층한테 표심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극적으로 해석하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 포용하고 아끼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 출신으로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좀 재보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 재보선을 의식한 발언은 맞죠. 다만 이제 저런 발언들이 재보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랑 대통령실에 자꾸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로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에는 좀 악영향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생각 보면 한동훈 대표도 법무장관 시절에 그렇게 야당 대표를 공격은 잘했습니다만 막상 자신의 문제, 자신의 당에 대한 문제는 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되고 선거를 이끌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인기가 없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가 약속대로 공식적 활동을 자제하거나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뭐 검찰들이 봤을 때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당의 뭐 지지율이나 그런 위기감을 생각하면 전국을 풀기 위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류의 발언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친윤계라든지 혹은 당에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 장관 일대 김 여사 기소 여부 결정 본인이 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발언들 내놓고 있으면서 사실 공격적인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한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친윤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장관이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이것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장관으로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검사들한테 검찰에게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한동훈 대표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기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기소라는 그런 것이 일반화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이라든가 예민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워딩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때 결정하지 못한 걸 왜 지금 후배 검사들한테 이것을 결정하라고 그러냐, 책임을 전가하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말싸움 같은데 결국은 저는 중요한 것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그리고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 사법부 고유 영역에서 정확히 해석해서 처분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박대출 의원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옆집 이재명 대표만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외유 중이었고 두 번째는 재보궐 선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지금 휘발성이 강한 겁니다. 네. 왜 이 중요한 재보 말을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도 대표의 위상도 저는 사그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민 눈높이 근데 예. 한동훈 대표 말도 사실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샅샅이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도이치모터스 선거 개입이든지 그것이 어떤 확정적인 팩트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그거야 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정치 브로커의 말 듣고 그것이 선거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것을 뭐 특검하고 다 기소해야 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는 것이 올바른 사법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건 독대 자리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것을 그대로 뭐 대화록을 밖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도 그냥 추측하는 것 정도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선 때 공약했던 것처럼 예.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부인으로서 역할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처리하게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찰이 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검찰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의정 갈등 4대 개혁과 의정 갈등 의료 개혁은 계약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2025년 인원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6년은 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원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어떤 결정적인 사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독대 자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 나라와 당을 위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다는 건 기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막을 수 없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아세안 순방 갔다 돌아오실 때 김건희 여사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서 내리셨는데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기소하는 것을 막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주 그냥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 같은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 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또 여당 간에 다시 협의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선을 여의도 국회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네, 국회 국정감사 4일차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어제까지 총 동행 명령권이 6건 처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이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유독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이제 국감이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고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어떤 증인들을 일방적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명씩 세워놓고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이제 봤고 그리고 출석을 회피하면 동행명령장을 즉시 또 발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없다.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도망 다닌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국회를 저는 희화화시킨다고 보고 예. 국회에 가서 이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의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동행명령장을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는 불러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망신주기 아닙니까? 그럼 망신주기 할 때 누가 여기 가려고 합니까? 차라리 유죄 판결을 받던가 처벌을 받더라도 안 가겠다 그런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그런 증인들을 부르고 그리고 합의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다수당의 횡포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동행명령장도 발동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국회 운영 자체가 국감 자체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 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 싶죠.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느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명태균 씨가 나와서 아니 자신이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만에 탄핵되고 하야할 가능성이 있는데 괜찮겠냐? 나 구속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큰 소리까지 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권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대통령실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명태균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영선 의원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국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언론에 큰 소리를 쳐서 나에 대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해서 나를 구속시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라고 윽박 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벌써 공직선거법 부분은 불이건 처리를 했거든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은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사는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단기간으로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동행명령권도 이런 행동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적극 해명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명태균 씨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당연히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넘겨볼게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뭐 여야 대표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서 판세라든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뭐 여당과 야당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던가 예. 오늘 사전투표 전남 영광이 오히려 지금 14.68%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부산 금정이 지금 사전투표가 9.2, 인천 강화가 14.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지금 뭐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 출신이 여러 가지 근무를 하다가 공직 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병환으로서 보궐선거를 이제 치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힘한테 약간 유리한 그런 구도가 애초에는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정 난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상당히 이제 추격하고 야당의 국정 심판 이것이 조금 이제 먹히는 분위기라 지금 여론적 지표는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 내지 30% 많아야 40%가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보수 텃밭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이 될 줄 알았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이렇게 정신 더 차려야 되겠다. 여당에 대해서 심판해야지 결국에는 여당이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도 진보당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1박 2일 동안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투표율이 좀 낮았지 않습니까? 당대표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긴장감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 뭐 지역 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표가 이 지도부까지 함께 영광에 함께 힘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또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그 부산 금정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전남 영광은 이재명 대표 여기에서 승리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정치적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재보선 사전투표 내일 6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